네, 반갑습니다. 저번 강의는 데이터 구조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목표로는 이 표 설정에 대한 이 사고를 정확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표 설정을 위한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어야 돼요. 양식에서 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데이터 구조화에 대해서는 뒤에서 삼각형을 또 그릴 겁니다. 이 표 설정을 하기 전에는 이 표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로 데이터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파생 데이터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홈 탭에 가시면, 리본 탭에 가시면 그 밑에 보시면 스타일 그룹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표서식이라는 명령 단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는 두 번째 거를 이용 많이 할 겁니다. 더 간단해서 그렇습니다. 삽입에 가면 삽입이라는 탭에 가시면 표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 명령 단추를 클릭하시면 표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표 설정이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먼저 이름이 붙어요. 그러니까 표가 이름이 붙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하나의 개체로서 존재를 하는 거죠. 최용석이처럼. 그러니까 이름으로 불러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좌표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좌표 뻘짓해가지고 가져오던 것들이 이제 다 끝나는 상황들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열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글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머리글끼리 사칙연산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표가 자동으로 확장해요. 밑에다 붙였으면. 이건 전산에 가면은 테이블 만들 때 밑에는 없어요. 우리 엑셀처럼 100만 셀을 쫙 늘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만 딱 나오고 밑에 쓰면 다시 한 행씩 이렇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같이 붙여 쓰는 게 기본입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사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거는 제가 거래명세서를 가져왔는데요. 거래명세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일자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제품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 있고 단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명세서에 가져온 양식을 한행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한행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금액을 넣게 되죠. 금액. 그리고 이꼴 치고 D의 투셀에다가 곱하기 2의 투셀을 이렇게 곱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클릭 하시는데 엑셀에서는 클릭하지 마세요. 클릭하시는 순간 이 뇌가 좌표를 인지 못합니다. 그러면 뇌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꼭 손으로 풀라는 얘기도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얘가 두 개를 곱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냈죠. 그리고 엔터 치고 얘를 클릭해서 여기 끝에 보시면 점이 있습니다. 이걸 핸들러라 그래요. 이거 이렇게 잡아서 끄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각각 맞춰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로 데이터만 집어넣어라. 근데 얘는 뭡니까? 이 두 개를 곱해서 나온 파생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식이 걸린 거를 표 설정해서 만들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본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어요. 그때는 자기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들어가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맨날 그냥 반복적으로 어디서 배웠듯이 그냥 남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산에서 하듯이 이런 로 데이터는 로 데이터가 아닌 파생 데이터는 삭제를 해서 넣지 않는 거를 기본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또 의문점이 생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는요, 활용 과정에서 다른 삼각형을 또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표 설정에서 로 데이터만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정보화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딱 삼각형은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정리가 됐으면 먼저 구조화 되어 있죠. 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로 데이터뿐이 없네요. 자, 일단 범위를 잡고 첫 번째 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맨 위에 있는 걸 리본 탭이라 그래요. 홈, 삽입, 수식 같은 거. 그러니까 엑셀이라든지 MS에서 만든 것은 다 이게 리본 탭이라 그래요. 위쪽을요. 그래서 홈에 가시면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클립보드, 글꼴 얘를 뭐라냐 그룹이라 그래요. 그래서 홈에 가시면 여기 스타일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어디 명령 단추가 내가 필요로 한 것이 그 위에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도 있고 표서식이 있죠. 여기 표서식이 클릭하면 내가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맨 앞에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머리글을 포함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 얘가
표 설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표 디자인이라고 하나 뜨고요. 맨 앞에 보니까 표 이름에서 표 1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름이 생긴 거죠. 네, 자, 그리고 바깥쪽을 한번 찍어보면 없어져요. 그렇죠? 상황 탭이라서 또 한번 안쪽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표 디자인에서 나오죠. 네, 상황 탭이기 때문에 얘가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팁을 보면 슬라이서 삽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 한번 꺼내 볼게요. 자, 그럼 얘가 뭐냐면 머리글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자별로 알고 싶다. 그러면 확인 누르게 되면 여기 일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일자들이 반복되는 걸 하나처럼 나와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단 얘는 여기가 숨기기가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X표. 얘는 제가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이거는 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얘를 표 설정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여기 디자인에 가시면 다시 범위로 변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범위로 변환 클릭을 하시면 얘가 변환 하면은 이제 정상 범위로 들어와요.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어떤 이름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름이 생기거나 디자인이 생기는 게 아니라 풀어졌죠. 그 대신 다 이렇게 보면 서식은 그대로 삼겨 있어요. 다시 한번 범위를 잡고 이번 두 번째 거 삽입에 가시면 이제 우리는 이걸 많이 이용할 겁니다. 표라는 그룹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 표 명령 단축 클릭. 그리고 확인 누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표 설정이 돼요. 아까는 표 1이었는데 여기 디자인 클릭하시면 표 1이었는데 표 2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저희는 뭐라고 하면 입고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은 이제 입고가 된 거예요. 이 테이블은. 그리고 이 테이블의 특징은 뭐냐? 얘는 어디에 가 있든지 객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얘는 이름이 입고예요. 여기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그래서 얘를 끌어내놓고 제가 여기다가 한번 입고 치고 i2s라서 입고 쳤습니다. 썸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러올 때는 아까 좌표로 불러왔는데 이제는 이름으로 불러와요. 입고라고 치고 엔터 옆에 보면 디귿자 가로가 나와요. 디귿자 가로를 여시면 머리글들이 쭉 나와요. 그럼 머리글 중에 수량을 내가 썸하고 싶은 거예요. 더블 클릭 따닥. 그리고 디귿자 가로 닫고 일반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여기 청색의 색깔이 들어오면 얘는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엑셀은 항상 가로가 열리면 반대도 똑같이 닫아줘야 돼요. 좌우 대칭형입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180이라고 썸이 된 거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꼴의 의미는 뭐냐? i의 투셀에다 대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썸은 뭐냐? i 투셀에다가 썸을 해라. 합을 해라. 뭐를? 입고라는 테이블에 수량이라는 머리글을 압축시켜서 썸을 해라. 이게 MS사가 오리지널로 썸을 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썸을 어떻게 칩니까? 매트릭스로 치잖아요. XY축 면적으로 쳐버리고 이거는 100만 행을 썸을 치더라도 전혀 렉이 안 걸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보화를 했어요. 내일서부터는 이 썸도 안 칠 겁니다. 다음서부터는 함수도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라는 개념을 표 설정이라는 개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쓰신 거고요. 자, 그럼 얘를 아까처럼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얘를 바깥쪽으로 아까 똑같이 갖다 놓더라도 얘는 변함이 없어요. 왜? 좌표로 흔든 게 아니기 때문에. 좌표가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량을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보시면 수량이라고 이렇게 머리글을 잡고 경계선에 오면 네 방향 커서가 떠요. 그때 꽉 잡으면 콩나물 대가리 잡은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옆쪽으로 밀어버리면 지금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어떤 구조화되어 있는 철근 같은 게 나오죠. 이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글은 딱 위에다가 받쳐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손을 놓게 되면 얘가 수량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는 XY축이 없는 거예요. 막 스윙이 되는 거예요. Y축도 들어가 있기만 하면 돼요. 어디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얘는 어떤 좌표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돼? 객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여기 하나도 안 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다가 100이라고 또 한번 쓰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 설정이라는 게 구조화 시키고 난 다음에 표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전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장을 요약하겠습니다. 표 설정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얘가 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름이 생깁니다.
개체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머리글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머리글 앞에다가 썸이라든가 에버리지를 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동 확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입고라는 이름만 알게 되면 평생 입고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